자, 서사문학은 종류로 따지면 소설이 있고 시나리오가 있고 희곡이 있어요. 근데 소설을 어떻게 읽는지만 알면, 그 방법에만 익숙해지면 시나리오나 혹은 희곡을 읽는 건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대화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도 편하고, 특히 시나리오는 뭐가 있냐면 씬 넘버가 있고, 내가 소설을 정리해 줄 때 거의 시나리오처럼 정리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면 1, 장면 2, 장면 3으로 하고 어느 장소에 어느 시간대다. 그럼 이걸 정리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순행이냐 역순행이냐라는 걸 알게 되거든. 그치? 자연스럽게. 근데 시나리오는 아예 씬 넘버 해주고 이게 어느 시기에 어느 장소에서 벌어지는지 넣어주니까 내가 읽으라고 하는 방법을 아예 작품 자체가 구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또 서술자가 어렵게 설명하는 길게 설명하는 그런 말들이 없고, 지문, 괄호 있는 지문 정도만 있고 인물들의 대화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또한 읽기에도 훨씬 쉬울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되는 것이 있다면 그 시나리오 용어들이 있지,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한, 그거에 대한 살짝 이해만 있으면 되는데, 그거는 아예 출제자가 다 주니까 뭐 어려울 건 없어요. 출제자가 미리 다 주면서 하지, 여러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하고 묻지는 않아요, 잘.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화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읽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 대화 중심으로 읽을 때에는 대화가 줄을 이룬다 라고 했을 때는 내가 뭐라 그랬어요? 축구의 티키타카 같은 거라 그랬지. 주거니 공을 차고 받고 하는 것처럼 항상 우리가 어떤 말을 하게 되면 누군가 말을 하잖아요. 술을 취하지 않았다면, 술을 취하면 같은 말 반복하고 길어지기 때문에 핵심을 알 수가 없어. 근데 일상적인 평온한 상태에서 얘기할 때는 핵심이 명확해요. 너는 언제에서 그건 뭐 했니? 하면 그거에 대한 이야기거든. 그럼 그건 이거야 해서 서로 주고받는 공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럼 대사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잡으면 돼요. 이거는 고전소설을 읽을 때 또 중요하다 그랬지. 고전소설이 또 대화 중심으로 이루어진 소설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그 대화 따옴표 안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찾는 것. 오케이? 그리고 그게 주장이면은 그 근거를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오케이? 자, 그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청준 아저씨의 천년학이고요. 천년학. 이청준 아저씨의 천년학인데, 얘는 우리나라 영화계에서 정말 유명했었던 영화가 있었지. 서편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봤나? 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긴 하다. 옛날에 명절에 TV에서 보여주곤 했었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지루한 영화이기 때문에 잠깐 보다가 딴 데로 채널을 돌렸을 가능성이 높고, 이제는 TV 공중파에서 나오는 거 잘 안 보잖아요. 그렇죠? IPTV 이런 거 이용하거나 OTT 이런 거 이용하다 보니까 잘 안 보게 될 텐데, 하여간 역사상으로 굉장히 중요해. 이 소설가도 굉장히 유명하며 좋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서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편제라는 영화도 우리나라 영화사에서 우리나라 영화가 그때면 100만 관객인가? 최초로 돌파한 영화? 외국 영화에서 우리나라 영화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영화? 그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대학 때 나온 거니까 진짜 옛날 영화죠. 자, 어쨌거나 그런 영화인데, 그런 영화의 시나리오가 이 아저씨의 연작 소설을 바탕으로 했었어요. 근데 얘는 아예 그 시나리오로 쓰여진 녀석입니다. 자, 천년아.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에 보기가 있으니까 보기를 보고 들어가는 게 맞겠죠. 자, 그럼 보기를 한번 보고 들어갑시다. 자, 그러면 5번째 문제. 나를 이해한 내용, 보기를 바탕으로 보기. 시나리오에는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를 표현하는 용어들이 있는데, 시청각이 있는데, 시각적인 클로즈업. 이거 알잖아. 클로즈업이 쓰이는데, 클로즈업이라는 건 뭐냐? 그 다음에 이펙트. 같은 것들이 이해에 해당한다. 클로즈업은 인물이나 배경의 일부를 화면을 크게 나타내요. 자, 이건 뭐야? 클로즈업은 크게. 어떤 장면을, 어떤 사물을, 인물의 표정을, 얼굴을 크게 화면에 보여주는 방법, 클로즈업. 장면의 의미 등을
부각시키는 방법이고, 이거 해가지고 뭐 한다? 장면의 의미 부각.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뭐라는 거야? 뭔가를 클로즈업 했다는 것은 그 클로즈업한 대상의 의미를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펙트. 이거 진짜 중요하죠. 이펙트.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에서 이것 때문에 시나리오 문제에서 애들이 헷갈리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이펙트의 개념 완벽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 번 나왔죠? 화면에 음향을 삽입하여 장면 속 상황을 전달하거나 장면 전환을 하는 등의 효과를 갖는다. 그랬어요. 이 녀석은 뭐 한다고? 자, 이거는 음향을 삽입하는 것. 그렇게 하여서 뭘 하느냐면 장면 속 상황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장면의 전환. 자, 그러면 요거는 요런 건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요거야. 화면이 있어. A라는 사람이 여기 등장을 했어. A라는 사람이. 오케이. 근데 화면에 등장하지 않는 B라는 사람이 소리를 내. B라는 사람의 목소리. 그럼 이 사람은 여기에 등장하지 않은 거야. 여러분들이 영화 관람을 할 때에, 드라마를 볼 때에 이 스크린에 없는데 얘가 목소리를 씹으리면 얘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펙트로 처리하는 거지. 이해됐지? 그래서 어떤 인물의 목소리에다가 이라고 붙어 있으면 그 인물은 이 장면에 등장하지 않음. 이것만 알면 돼.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장면에 등장하지 않음. 요게 포인트예요. 자, 요거를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요거를 헷갈리지 말아라. 어떤 인물의 목소리에다가 이라고 붙었다는 얘기는 그 인물이 등장하지 않음. 화면에 나오지 않음.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게 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될 거야. 그러면 인물에만 항상 이가 붙는가요? 그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카페에서 음악을 듣다가 밖으로 탁 나왔는데 길거리 걸으면서도 그 카페에서 듣던 음악이 계속 들리고 있다. 그때 이펙트 이렇게 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음향 효과라는 거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요거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한 지문을 읽으면서 가에 대한 거는 대부분 해결을 했는데 남은 것들을 해결해 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장면은 얘가 그냥 나눠줬다. 자, 첫 번째 장면은 89. 자, 89 장면 들어갑니다. 자, 어디라고 돼 있어? 바닷가. 장소는 바닷가. 라고 딱 정리되어 있고, 석양에 물든 바닷가에 유봉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사철가를 본다. 따단, 자, 인물 등장했어요. 유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노래를 부른다. 사철가 부름. 사철가는 뭐하니 하면 노래 부르고 있어요. 바닷가에서. 자,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노래를 부르고 있다. 뭐라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가 갈 줄을 봄을 반겨 흔들 쓸데있나. 봄이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내가 가도 여름이 되면, 어떻게 노래를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노래 불렀어요. 그럼 속절없이 갔다. 이 노래의 포인트는 속절없다. 요게 항상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은 시를 짓는다라든가 고전소설에서는 이런 거 잘하지.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시 한 수를 지어서 보낸다라든가 이런 거 있어요. 그럼 그 시라는 것이 결국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거나 의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잖아. 오케이. 그러면 노래를 부르는 것도 그런 역할을 할 테니까 노래 가사가 중요해. 자, 앞에 소설에서 노래 불렀었지. 뜸북뜸북 새. 오빠가 시장 가가지고 장사하다가 뭐 사온다는 얘기 있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오빠에게 무엇을 바라는지에 대한 소망이 그 노래 속에 들어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속절없다 그러면 인물의 심리가, 유봉이라는 인물의 심리가 세월이 흐르는데 속절없다,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추리해낼 수 있는 거죠. 심리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그 다음 송이의 소리가 들려온다. 송화의 소리가 들려온다. 송화. 여기 중요한 건 바로 이거.
송화해놓고 뭐가 있다? 이펙트. 딱 들어갔다는 거지. 이펙트가 딱 들어가면 뭐야? 얘는 이 화면에 없는 거야. 화면에 누구만 있다? 유봉이 아저씨가 화면에서 뭐야?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하고 노래하는 장면만 딱 있다는 거지. 그래놓고 송화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아버지의 마지막은 날마다 사철가를 부르시다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다. 내게 더 짐이 되지 않으시려고 일부러 목숨을 끊으신 것만 같으? 사건 나왔지. 자, 유봉이 뭐였다는 거야? 이 아이의 딸의 목소리에 의하면 바로 내게 송화에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유봉이라는 인물의 갈등 양상, 갈등 요소에 대해서 알게 된 거야. 오케이, 정리가 끝난 거야. 유봉이라는 인물은 송화에게 짐이 된다라는 부담감을 항상 가지고 있다가 죽음을 선택한 사람. 됐지? 끝난 거야. 자, 인물 하나 정리가 끝났고요. 갈등 요소. 그 다음에 장면 넘어가네. 자, 90 장면으로 넘어가서. 자, 90으로 넘어가서. 유봉의 임시 가묘. 유봉의 뭐. 죽음에 바로 연결되죠? 유봉의 묘입니다. 임시 가묘인 것으로 보면 얘네 집안이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딱 뚜렷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게 느껴지는 거고요. 자, 가묘에서 송화는 유봉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유봉의 뜻을 계속 이야기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이 장면에서 이펙트 소리하면서 여기로 싹 넘어오잖아. 그럼 실제 영화에서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는 장소는 이곳이었던 거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가 회상하고 있었던 장면인 거지. 이해됐지? 그래서 요 이펙트 하면서 장면이 회상했었던 과거의 장면으로부터 현실 장면으로 넘어오는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딱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봉 때도 이야기한다. 송화. 아버지는 어떻게 하면 내게 더 큰 소리를 심어주실까? 평생토록 그 일만 생각하셨다. 따단. 자, 또 하나의 갈등 요소. 자, 아버지의 목표는 송화에게 짐이 되지 말아야지 라는 거하고 또 뭐였다는 거야? 유봉이 아버지에게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었다면 송화에게 무엇을? 큰 소리를 심어주는 것. 제대로 큰 소리라는 건 뭐겠어요? 노래하는 거니까 소리를 잘할 수 있게 만들려는 게 유봉의 목표인 거야. 그럼 유봉의 성격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지. 크게 보면 세 가지도 되겠구나. 험함을 느끼면서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 포인트 송화에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했다라는 거 하나 정보. 또 유봉에 대한 정보. 딸에게 큰 소리를 심어주려고 노력했었다라는 정보. 오케이. 인물에 대한 정보가 다 또 나올지도 모르지만 하여간 또 정리 하나 했고요. 자, 평생토록 그 일만 생각하다가 하셨어. 동호 일어선다 따단. 자, 여기에 지금 송화가 말한 거였고 그 다음에 동호가 나옵니다. 인물 또 하나 잡고 동호, 내가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못하는 이유를 누나도 언젠간 알게 될 거야. 따단. 자, 얘의 핵심적 갈등은 뭐야? 유봉이라는 사람을 나는 아버지라 하지 못한다 그래서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이 녀석의 갈등 요소가 있는 거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다. 근데 진짜 아버지인지 아닌지 우린 몰라. 여기서 정보를 알 수가 없어. 알겠지? 정보를 알 수가 없어. 자,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유를 누나도 언젠간 알게 될 거야. 그러면서 송화에게 탄피 반지, 굵은 글씨 탄피 반지를 건네준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송화에게 탄피 반지. 자, 탄피 반지가 뭔지 몰라도 돼. 그냥 반지만 알면 되지. 근데 탄피라는 건 총을 쏘면 그런 거 영화에서 봤지? 무다다다다 탕탕탕 쏘면 뭔가가 총알은 앞으로 나가고 옆으로 튕겨 나오는 거. 그걸 총알의 껍데기 탄피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 화약 같은 게 들어있어가지고 뒤에 꽁 때리면은 여기가 팡 터져가서 총알은 샥 나가고 얘는 밖으로 퉁 하고 튕겨 나오게 돼요. 오케이. 그러면 군대에서는 큰 총알, 자, 큰 총알. 가만있어. 그게 뭐더라? 하여간 큰 총의 총알 같은 경우에는 탄피가 클 거 아니야. 그럼 걔를 톱으로 싹싹싹 잘라. 자르면 반지처럼 돼. 오케이. 그 광을 내는 거야. 오케이. 옛날 군대에서는 그런 쓸데없는 짓거리 했어요. 자. 근데 이건 군수 물자 빼돌린 거라서 벌 받습니다. 근데 몰래 이런 짓을 하는 거지, 인간들이. 아니면 총알을 가지고도 뭐 만드는 거 봤어. 우리 삼촌이 제대할 때 내게 선물을 줬거든. 응? 뭐야? 선물이야. 그러더니 층 무슨 사랑하는 사람한테 고백하듯이 팅 했는데 찰랑찰랑찰랑 하면서 총알이 딱 달려있는
목걸이를 딱 주는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삼촌도 참 한심하다. 이걸 왜 나한테 줘, 조카한테. 근데 자기 딴에는, 야, 우리 조카가 이 남자애고, 어린애니까 내가 초등학교였거든. 총알 주면 좋아하겠지 생각했겠지. 근데 사실 좋아했어요. 무지하게 좋아했죠. 이거 뭐야? 그랬더니, 이게 바로 M16이라고 그러지? 16 총알이야. 딱 줬는데, 진짜 총알이더라고. 그래서 이거 자랑스럽게 이거 딱 달고 다니면서, 야, 이거 알아? 총알이야? 그러면서 애들한테 자랑했었지. 그럼 애들도, 우와, 신기하다. 이렇게 보고 그랬었는데, 옛날 군인들은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했네요. 근데 이거는 흔히 이런 거 군대 갔다 오면 선물 주고 그랬었어. 옛날에는. 정말 없던 시절에는. 오케이? 근데 이것에 문제점이 있다. 이 구리 성분이 많이 들어있겠지? 금이 아니잖아, 당연히. 그래서 이 녀석은 뭐야? 조금 시간이 지나면 깨재재하게 때가 타.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나오지만 얘를 잘 닦아줘야 돼. 광을 내줘야 돼. 그러면 뭔가 좋은 반지 같은, 귀금속 같은 느낌이 나요. 자, 그거야. 자, 그럼 어쨌거나 탄피 반지를 건네준다. 굵은 글씨야. 이거 내가 탄피로 만든 반지야. 누나 주려고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네. 자주 닦아주지 않으면 녹이스러워. 따단. 자, 뭐야? 누나에 대한 사랑 느껴지지? 누나 주려고 오래 간직했고 만들었어 라고 하니까 누나에 대한 사랑 느껴졌지? 심리 하나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던진 멘트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죠. 무슨 말이 있었어요? 자주 닦아라. 이렇게 했지. 누나, 선물이야. 누나 주려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 다른 여자애가 달라 그러다 안 줬어. 누나가 나의 최애야.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런 거 자주 닦아. 누나가 뭐야? 아이, 귀찮아. 나 눈도 안 보이는데, 이 새끼야. 이거여야 되는데, 감동, 눈물 하는 거예요. 동호는 탄피 반지를 지워주고는 그 길로 돌아선다. 붉은 수수밭을 걸어서 동호의 얼굴. 송화의 얼굴, 잘 올랐다. 송화의 얼굴 눈물이 글썽거린다. 탄피 반지를 꼭 쥐고 있는 송화의 손. 이런 것들 클로즈업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안 했지만. 어쨌거나 눈물. 송화는 이거 자주 닦아줘. 그랬더니만 송화 이 탄피 반지 받고서 눈물은 당연히 뭐야? 감동이라는 거 우리 추측할 수 있지. 감동. 우리 동생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고 감동했겠죠. 그 다음에 또 다시 뭐가 나와? 동호의 이펙트가 또 나옵니다. 동호의 이펙트. 나는 누이와 그런 식으로 헤어진 걸? 뭔 소리야? 헤어짐. 누이와 헤어짐을 이렇게 헤어짐을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이건 뭐야? TV 화면 속에 또 화면 뭐 이런 거 같은 거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요거 나오면서 싹 회상 장면 흐려지다가 요거 묘 앞에서 동호하고 얘기하는 장면이구나 했었어. 그래서 여기가 실제 장면이고 이게 회상이구나 했거든. 근데 요 장면 쫙 나오더니 탄피 어쩌고서 돌아서더니만 또 뭐야? 이펙트 딱 나오지. 목소리가 나오지. 그러니까 요것도 또한 회상으로 장면 전환이지. 앞에 게 회상이었고 요 장면으로 싹 넘어가는 장면이 전환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이펙트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많이 보니까 이런 거 흔히 보는 거야. 오케이. 이런 거 딱 바로 캐치하셔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밑줄친 리을 한번 볼게요. 자, 리을. 자, 두 번째 문제. 자신을 생각해주는 동호와 이별하고 있는 송화의 슬픔이 내줘도, 그렇지. 감동일 수도 있고, 여기에 돌아섰다. 이걸 자주 닦아 하고, 돌아섬이니까. 그치? 단순히 감동만 아니라 헤어짐에 의한 슬픔일 수도 있겠네. 가능하죠. 됐지? 그 심리도 우린 찾을 수 있다. 그럼 1, 2, 3, 4가 다 맞았어. 그러면 미음이 틀렸겠구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B 부분 푸셔야 됩니다. 자, 여기가 B 부분이었어요. 여기가 B 부분. 근데 A 부분에서 이미 해결이 되긴 했었습니다만 유봉이가 사철가 부르고 있고 송화가 아버지는 짐이 되기 싫어서 떠났어요. 라고 말한 거. 자, 1번 선택지. 과거의 사건을 지으셔야 맞죠? 회상이니까. 인물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맞지. 아버지에 대한 나의 생각. 짐이 되기 싫어서 사망하셨을 거야. 됐잖아. 완벽하게 1번이 맞는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이 안에 빈번한 교차 당연히 없고 동시에 일어난 사건은 아니고 인물 간의 갈등은 없고 같은 대상에 대한 다른 태도 없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시대적 배경 제시, 해결의 실마리 없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명확한 답이 떴고요. 자,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자. 굵은 글씨 있었나? 탄피 반지 굵은 글씨. 탄피 반지. 자, 3번에 3번. 나에서 송화가 탄피 반지를 받으면서 들은 말을 지금도 기억하고 옛날 그대로 상태로 지니고 있는 것을 통해서 동호에 대한 송화의 정서가 지속되고, 이게 뒤에 가야 되는 건데.
오케이. 어쨌거나 탄피반지에 대해서 누나가 당연히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겠지 뭐. 자, 그다음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중략 이후에 131, 씬 넘버 130, 장면 131로 넘어갑니다. 장소는 어디냐? 바로 술집. 송화가 일하고 있어요. 술집이고 여기서 송화가 일하고 있음 끝. 송화가 일하고 있는 술집. 술집 문을 열고 술꾼과 동호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앉는다. 술꾼이 주인 여자에게 소리를 같이 듣자고 청한다. 떠단짜. 동호 등장하고 그 다음에 술꾼. 이 아저씨는 별로 가치가 없나 봐. 술꾼 등장하고 술꾼이 뭐 했냐면 뭐하니 했더니 소리 듣자 청함. 소리를 청함. 이 소리는 당연히 미뤄 짐작컨대 송화겠지. 송화의 노래소리를 같이 듣자고 말했다. 그 다음에 송화 나오고 이펙트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야? 등장하지 않았지? 도라진 섬에 먹으나 굴문한 물지라 한 푼 두 푼 금전. 술꾼 주모를 향해 아즈망 우리도 같이 듣게 마심. 듣게 마심 어디? 제주도네. 됐죠? 송화 이펙트. 제주도 사투리 원래 잘 모르는데 최근에 뭐 드라마 나온 적이 있었어. 제주도에서 벌어진 드라마 나오는 바람에 사람들이 좀 알게 됐죠. 서방님 용돈에 이거 여기 뭐가 있냐면 여기 이 표시 있잖아. 이거 음표 있잖아. 이거 그러니까 노래란 뜻이겠지 뭐. 됐죠? 용돈에 여도사나 주인 여자가 방문을 열자 손님들은 상대로 노래를 부르는 송화의 모습이 보인다 화면에 나왔지. 문을 열자 화면에 등장하게 됐고 그 다음에 송화에는 이펙트가 사라졌지. 없어졌지? 이해됐죠? 이펙트 효과 뭔지 알겠죠? 여도사나 어딜 가나. 자, 그러면 이 장면에서는 별거 없었어요. 동호와 술꾼이 송화가 노래 부르는 곳에 가서 송화의 노래를 들었다라는 걸로 끝나버렸고요. 자, 그 다음에 132 장면으로 넘어간다. 자, 송화의 집으로 가는 길. 자, 집으로 송화의 집. 송화의 집으로 가는 길. 자, 송화의 집으로 가는 길. 됐습니다. 자, 밤입니다. 시간은 밤이고. 퇴근. 자, 갑니다. 밤길을 동호와 송화가 만났으니까 가는군. 송화, 이펙트, 진너바다 가자. 이거 뭐야? 이 노래가 여기에 연결되고 있는 거지. 송화 이펙트 하면서 노래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 뭐 하는 거야? 이 장면과 장면을 자연스럽게 연속되게 연결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지? 이렇게 되면 방금 여기서 나와가지고 길 걷고 있구나가 느껴지잖아. 무슨 말이겠지? 아니면 이 노래가 이들의 사랑에 대한 어떤 그런 노래라면 계속해서 흘러주는 거지. 감동적으로다가. 뭔 말이겠어? 선생님, 한국 드라마의 요소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이 노래거든. 왜 그러냐면 극이 전개가 안 돼. 그 어느 장면 딱 들어가면 갑자기 멈춰. 뭔가가. 스토리 전개가 멈추고 노래 한 곡이 다 나와야 돼. 그럼 이건 드라마가 아니라 순간 뮤직비디오가 되는 거야. 그럼 이게 한 회당 한 세네 번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전개가 안 돼. 너무 힘들어. 그걸 견디기가. 노래도 좋고 배우도 좋아. 근데 너무 많이 하니까 나중에는 그리고 한 16화까지 가다가 한 14화쯤 되면 이걸로 다 해버리지. 1화부터 몇 화까지 있었던 장면들 막 지나가면서 계속 노래 나오잖아. 누구 테마곡 나오고 또 쳐다보고 누구 테마곡 나오고 그러면 야, 이거 진짜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거의 역할도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얘는 어쨌거나 등장인물이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연결성이 더 잘 나오죠. 오케이. 옛날에 어떤 문제였냐면 그 시나리오 중에 영화 중에 안성기 아저씨하고 박중훈 아저씨가 나온 영화인데 제목이 또 생각이 안 나네. 락스타인가 라디오스타인가? 라디오스타 같다. 박중훈 아저씨 누군지 모르지? 박중훈 아저씨라는 사람이 있어. 그 아저씨가 락스타였어. 락밴드 스타였어. 근데 약간 이제 한물 간 거야. 매니저와의 우정 뭐 이런 걸 그리는 영화가 있었어. 그럼 거기에 그 영화가 옛날에 시나리오로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그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무슨 노래가 빗속의 여인인가? 무슨 노래가 나와. 빗속의 여인. 빗속의 여인 막 이런 노래 있어.
아주 옛날 노래야. 그 노래가 나오면서 빗속에 뭐 다방에 있는 아가씨가 뭐 배달하고 그러면서 장면이 바뀌는데 계속해서 그 노래가 계속 흘러. 그래서 결국은 이 장면들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거든. 무슨 말이겠지? 노래 이펙트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장면을 연결해주는, 이런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도 또 하나의 포인트. 그래서 이펙트가 하여간 시험에 잘 나와. 자, 그러면 가는 길 이펙트, 진도바다, 가자. 밤길을 걸으면서 동호와 송호가 이야기를 나눈다. 밤길이 익숙치 않은 동호가 턱에 걸려 넘어질 뻔. 너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니? 두둔. 자, 뭐야? 지금 티키타카 주고받지. 드디어 대화다운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어. 뭐야? 자, 송아가 뭐라 했어? 어떻게 왔니? 근데 알고 왔니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 서사문학에서 이런 거 진짜 중요합니다. 뭐? 정보. 정보에 대한 문제 잘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인물이 B라는 인물의 정보를 먼저 알고 있었니? 몰랐니? 이런 거. 선택지 뭐로 나오는 거야? 누구는 그것을 모르고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 이런 선택지가 심심치 않게 나와요.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냐면 뭐야 이거 유치하게 왜 이런 문제 내가 아니라 소설에서 정보가 공유되거나 혹은 차단되거나 혹은 소외되는 것. 오케이? 자, 정보의 공유, 차단, 소외 이런 것들이 스토리 전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소설, 내밀꽃 필무렵 같은 소설은 다 알지. 동이 왜 왼손잡이여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 그런 거 보면 셋이서 길을 가는데 이 오솔길을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동이하고 뭐 선달이하고 얘기하다가 나중에 주인공 허생원하고 동이하고 얘기하고 선달이가 뒤에 쳐져. 그래서 선달이는 이 둘의 이야기를 확실히 들을 수는 없으나 밤길을 걷는 어쩌고저쩌고 해서 기분은 좋았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정보가 어떤 정보는 이 둘이 공유하고 어떤 정보는 이 둘이 공유하면서 얘가 단절됨으로써 결말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만드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이게 셋이 다 공유되면 나중에 야 오늘은 내일 장은 어디로 갈까? 그랬을 때 선달이가 성격상 야 너 옛날 그 여자 찾아가려고 그러는 거지. 헤헤 막 이렇게 된다고. 무슨 말이겠어? 그러면 추억에 막 젖어 있는 그 모습이 그 감동이 반감되는 거야. 근데 얘를 딱 단절시킴으로써 얘는 몰라. 그래서 우리 내일은 무슨 장으로 가지 하고 작품이 쓱 마무리되면서 그때 동이의 채찍은 왼손에 들려 있었다 하면서 뚜둥 마무리되면서 이게 그건가? 그렇게 되려나? 하는 어떤 여운을 주게 된다는 거지. 내 말이 이해했지? 그래서 정보가 누구에게 공유되었냐, 먼저 알았냐, 몰랐었냐, 차단되었냐, 소외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도 잘 나와. 그러니까 얘가 너 어떻게 알고 왔니? 이런 대사들은 작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지? 자, 어떻게 알고 왔니? 그랬더니 뭐래? 알고 오기는 누가 알고 어렸을 때부터 제주 뱃사람한테 얻어왔다는 말이 엄마 말이네 말. 그렇죠? 말. 제주에서 누나를 데려왔다는 뱃사람의 말을 내가 생각이 났어. 이게 단서였다는 거지. 어떻게 알고? 요 말이 단서가 되어서 제주로 당신을 찾아왔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다가 조심해라 자빠지지 말고 여기 와서 일주일 동안이나 찾아 헤맸어 라고 얘기하면서 단서가 있었어. 정보가 있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제주도가 서울보다 훨씬 큰데 거기서 어떻게 다 찾아 이걸. 그러다 보니까 뭔 얘기야? 내가 애썼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뭐 했다고? 일주일 찾았어. 이런 단서와 함께 일주일 동안 찾았다라는 말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알게 된다? 동호가 얼마나 송아를 생각하는지 알게 되는 거지. 사랑을 또 알게 되는 거야. 이거 사랑 요거가 강조되는 거다라는 거 알게 됐고요. 자, 그럼 말에 대해서 이제 문제 풀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말에 대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그럼 편지하고 말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정적 전한 것. 아까 했어야 되는 건데 안 한 것 같은데 내가 안 했나? 그러면 우린 말만 가지고 푸는 거야 여기서. 인물의 외양을 제시해서 인물의 처지가 들어. 웃기네. 무슨 인물의 외양이 나와. 됐지? 땡. 사건의 진실을 밝혀. 진실? 땡. 현재 사건을 언급하며
현재의 사건을 언급하여 인물에게 오해를 뭔 소리야? 땡. 인물에 대한 정보 오케이. 맞지? 정보 담고 있지? 인물의 상황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고 보니까 오빠의 편지도 인물의 상황을 짐작하는 거지. 힘들구나. 됐어. 인물의 가치관을 제시하여 인물의 비판적 됐어. 정답 4. 아주 답이 명확한 문제들만 나오고 있네요. 자, 온 김에 문제 부분으로 온 김에 씬마다 뭔가가 문제가 나오고 있죠.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갔냐면 132까지 갔어. 그지? 그럼 한 3번까지는 풀 수 있겠네. 89에서 이펙트는 90에서 송화의 대사로 이어지면서 그렇지. 여기서 90으로 이어지면서 장면이 전환. 오케이. 장면 회상에서 현실 장면으로 넘어가는 느낌. 131에서 화면에 드러나지 않았던 방문 안에 송화의 존재를 알 수 있게 해주는 효과. 오케이. 여기서 마찬가지죠. 이펙트. 방문 안에 있는 거. 30에서 31. 송화의 노래와 이어지는 장면이 전환. 그렇지. 노래가 이어지면서 장면이 전환된다. 오케이. 됐죠? 자, 일반적으로 이펙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좋은 공부가 되는 문제야. 이펙트는 잘 나오니까. 자, 그 다음 134로 넘어갑니다. 134. 장면 134. 송화의 집 부엌 방안. 아닌데? 3으로 해야 되네. 3 먼저. 자, 집 앞 밤. 송화가 사는 집 앞으로 당도한 두 사람. 불이 켜져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간다. 내가 사는 집이다. 불이 켜져 있네. 장님이 무슨 밤낮이 있겠느냐마는 사람 집 표시로 늘 켜두고 지내지. 무당이 살던 집인데 내가 새들어 살아. 들어가자. 띵.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야? 불. 장님이지만 사람이 산다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 불 켰음. 그치? 그거만 알면 끝. 자, 34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송화 집 부엌 방안. 송화는 부엌으로 들어가고 동호는 부엌으로 난 문 옆에 앉아서 동호에게 줄 라면을 끓이기 위해 준비하는 송화를 지켜본다. 서로 안부를 묻는 두 사람. 라디오 프로그램 소리. 판소리 아주 작파했어. 뜨둔자. 중요한 건 뭐야? 판소리. 티키타카. 대사가 나오면 중요한 주고받는 축구 공을 찾는 거라 그래서 판소린 관 뒀니? 누나가 이어도 타령이 뭐야? 웬 타령? 타령. 그러면 여기서 판소리와 타령의 관계는 뭔지 알죠? 얘는 고급 예술이 되는 거고 얘는 대중 예술이 되는 그런 느낌인 거지. 그치? 클래식 그만뒀어? 뭐 술집에서 가요 연주하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지. 무슨 말 알겠어? 그런 느낌인 거야. 자, 그랬더니만 미음이 나오네. 자, 이어도가 정말 있었으면 그 섬으로나 들어갈까 하고 왔는데 그 소리로 이어도 사나 하는 그 노래로 연명하게 됐어. 답은 뭐야? 야, 판소리 관두고 그거 아니? 그랬더니 답이 뭐야? 먹고 살라고. 이렇게 된 거지. 됐죠? 연명하려고. 애는 잘 자라냐? 화제 전환. 그치? 티키타카. 그랬더니 뭐야? 야, 그런 소리 집어치우고 너 애는 어떻게 잘 커? 이렇게 넘어간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미음에 대한 문제 또 해결해 볼까요? 자, 미음. 동호와 헤어진 후 자신의 꿈 때문에 생계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송화. 아니지. 오히려 아버지가 그토록 원했던 큰 소리를 심어주려고 했었는데 오케이. 그것에서 벗어나서 타령이나 하고 있는 꿈을 거의 포기한 모습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주어진 부분만으로는. 따라서 자, 그러니까 꿈 때문에 생계를 아니야. 생계 때문에 꿈 말고 타령하고 있음. 자, 그래서 5번 정답 다 끝났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많이 컸어. 전설 따라네. 라디오 방송. 전설 따라. 나 그거 안 빼고 들어. 송화 단정한 책상 위로 라디오야 점자판이 보인다. 책상 클로즈업. 아하, 클로즈업. 라면 냄비에 달걀 깨서 넣는 송화의 능숙한 손. 동호가 송화에게 상을 받아 방 안으로 들어간다. 라면을 먹으려다가 송화의 손가락에 끼워진 탄피 반지. 오, 또 나오는구나. 옛날 그대로네. 닦으라 그랬잖아. 이거구나. 아까 그 선택지 맞구나. 바로 확인했고요. 클로즈업을 통해서 뭐 했냐면 냄비에 달걀을 깨 넣는 송화의 능숙한 손. 몇 개가 연결이 되죠. 집에 불이 켜져 있네 했더니 야, 나도 장님이지만 사람 사는 표시 내려고. 그리고 딱 들어와서 너 배고프지? 라면 끓여줄게 하고 능숙한 솜씨. 끼리치. 그 다음에 또 여기 마찬가지 능숙한 손으로 라면을 끓이고 있는 거. 달걀 깨서 팍 넣는 거. 이런 것도 장님이지만 눈을 볼 수 없지만 보통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누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호가 송화에게 상을 받아서 방 안으로 들어간다. 라면을 먹으러다가 송화의 손가락에 탄피 반지 받고 옛날 그대로네 닦으라고 그랬잖아. 됐고. 탄피 반지를 만지작거린다. 라면을 맛있게 먹던 동호. 송화를 올려다본다. 송화는 동호의 시선을 느끼고 수줍은 듯 고개를 떨군다. 수줍 심리. 치맛자락과 버선발을 가리는 송화의 손 클로즈업. 다 먹은 상을 물리면서 동호는 중동 이야기를 꺼낸다. 티키타카. 공이 뭐로 넘어갔어? 이제는 중동으로 넘어갔죠. 중동. 자, 여기서는 티키타카 중동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중동 포인트 잡고. 자, 중동 가려고 거긴 왜 돈 벌려고? 아, 둘이 똑같네. 웬 타령이야? 먹고 살아야지. 웬 중동이야? 먹고 살아야지. 인가? 했더니 돈 벌어서 어디 쓰게? 누나 마음 편히 소리 공부할 수 있도록 집 한 칸 마련하라고. 아하, 뭐야? 돈은 무엇 때문이다? 누나의 집을 마련하려고. 대치 누나의 집을 마련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노래를 공부 좀 하라고. 누나 때문에 나 굵은 글씨 점자 공부도 했어. 그 다음에 라디오 연속극 테이프도 모아놨어. 동호회 말에 또 송화 눈물.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계속 똑같네 뭐. 깨치 누나 사랑해 탄피 반지 깨끗이 닦았어. 그래 눈물. 안녕 그랬지. 그리고 일주일 동안 찾았어. 단서를 잊지 않고 난 찾아왔네 이거잖아. 그러지. 중동 가래 돈 벌어서 누나 집 해주려고. 그 다음에 뭐야? 나 점자 공부도 했어서 테이프도 모아놨어서 계속 사랑 감동 이거예요. 이거 연속이요. 읽어줄 재미난 책 구한다고 소설도 꽤 많이 읽어서 소설 또 마찬가지 사랑 귤을 먹던 도도 눈물 흘리는 송화를 올려다보면서 끝났습니다. 됐어요. 어떻게든지 알겠지. 결국은 이런 거네 스토리가. 지금 유봉이가 있었잖아요. 유봉이 아버지고 그 아버지가 누구에 대해서? 송화에 대하여 짐이 되지 않으려 하며 큰 소리를 심어주려고 하는 아버지식의 사랑의 전달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죽음을 맞이하였고, 오케이, 죽었고, 그 다음에 여기 동호가 나오면서 동호는 뭐가 되는 거야? 단피 반지, 그쵸? 그 다음에 점자 공부, 중동에서 공부하기, 드라마 띵띵띵띵 이것들이 전부 다 뭐야? 송화 사랑 그 다음에 집 같은 경우에는 소리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 알겠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아버지를 아버지라 인정하지 않는 어떤 이유인지 우리는 몰라 여기서는. 그 동호가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하여 오케이 누나를 돌보고 싶어하며 누나에게 사랑을 전폭적 지지를 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좀 희한한 건 누나는 혼자 정말 잘 살아가고 있네요. 무슨 말이겠어? 불도 켜놓고 라면도 계란 통통 깨서 먹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 애잔하고 이렇게 만났다 헤어지고 마음은 있는데 완벽한 정상적 가정은 아니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슬픔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다가 뭐 하나 딱 곁들인 거야. 노래, 창, 판소리. 이 예술이라는 것을 탁 포장을 해서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다 해결해 봅시다. 3번 문제에서 탄피 아까 맞았다는 거 확인했고요. 애는 잘 자라냐? 질문에 많이 컸어라고 대답하는 것을 통해 송화와 동호가 떨어져 지냈던 상황이 지속되었어. 오, 알겠네. 그랬으니까 물어보겠지 뭐. 점자 공부를 하고 라디오 연속 테이프를 어쩌고저쩌고. 동호의 정서 맞지? 동호의 사랑. 자, 그 다음에 5번 나머지 해결해 봅시다. 4번 5번 남았죠? 송화의 책상에 대한 클로즈업은 일상을 부각하는, 얘가 혼자서도 꿋꿋이 잘 살아가고 있다는 일상 보여줬죠? 점자가 있고 뭐가 있고. 송화의 손에 대한 클로즈업은 송화를 원망하는 동호. 뜻은 뭔 소리야? 왜 송화를 원망해? 이 소설의 핵심 뭐야? 사랑 이거였잖아. 됐지? 근데 웬 원망? 됐죠? 자, 감동 사랑 이거였으니까 완벽하게 틀렸죠. 자, 그러면 어쨌거나 모든 선택지들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인물의 심리하고 이렇게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이펙트고 클로즈업고 개뿔도 필요 없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인물의 심리가 맞냐 틀리냐를 물어버리잖아. 이해돼서 그래서 우리는 서사문학에서는 인물 잡고 뭐 하는지 따라가다 심리미축 끝. 그럼 다 문제 풀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연습이 지속되어서 완벽하게 일사천리로 해낼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두려움은 없다. 오케이. 그럼 연계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독서의 상식들 선생님 책을 가지고 쭉쭉 쌓아주시면 오케이. 독서 지문도 정복하고
3점짜리 때려 넣기 이것까지 하면 결국 우리가 9월 모평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지? 오케이. 자,